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3.1절 광장의 갈등이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촛불과 태극기 집회 측은 오는 토요일 다시 한번 대규모 위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이라는 새로운 지연 카드를 꺼냈고, 야권은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주호 연세대 개건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98주년 3.1절, 특히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이 광화문 일대가 태극기와 촛불로 뒤덮였는데, 먼저 이 두 집회의 대규모 어떤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신문에서는 낮에는 찬탄, 밤에는 반탄 이런 제목으로 과거 신탁통치 찬반 논란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게 오후 2시에 태극기 집회였는데 여기서 이런 영상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 한 줌에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어제 네.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네. 이 가수 심수봉 씨 목소리에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또 이성적으로 설득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대규모 군중이 모인 데서는 좀 뭔가 이런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고무시키고 뭐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네. 박정희 대통령까지 등장시키고 저 배경음악도 정말 잘 골랐네요. 특히 가수 심수봉 씨는 11.6 궁정동 만찬에 예. 있었던 가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용한 감성 전략도 있었지만요. 저도 어제 여기 채널A 사옥 근처를 지나다가 네. 이 탄핵 기각 거기서 이제 음악을 트는데 노래를 이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요.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네. 이게 6.25 전쟁 노래 아니에요. 반공 노래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찬반하는데 왜 6.25가 왜 나오는가 했더니 네. 바로 그런 이제 멸공, 반공, 국가 안보의 어떤 위기감 뭐 네. 이런 식의 접근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최후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한양대학교의 김경혜 교수가 대독을 했는데 이 분위기도 사뭇 감성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를 저렇게 약간 성대모사처럼 아주 그렇게 읽었어요, 직접. 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법리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 무궁화를 얘기하면서 그 논리의 부족함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무궁화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이동욱 변호사 대리인들 통해서 읽은 최후 의견문은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결국 친박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지지자들을 위한 얘기 아니었냐. 그 내용은
탄핵 사유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면서 K스포츠 미르 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그 재단의 사람의 인적 구성 모든 문제를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그 해명도 없었던 대통령의 최후 의견문인데 네. 그 의견문을 그대로 읽은 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내용만 읽은 걸로 보아서 그날의 대통령의 의견문은 재판관들 설득한 용이 아니라 바로 고정지 진행돼 나는 억울하다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웅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를 대독한 성대모사의 분위기까지 풍긴 사람, 그런 어떤 이 성우 같은 분이 아니고요. 한양대학교의 김경애 교수였습니다. 이 김 교수가 작년 연말에 한 인터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 계속되는 그 집단의 본래의 목적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잘 각성하고 잘 깨닫고 내가 처음에 동조를 했었지만 그건 선동 언론의 잘못 판단한 그 결과였구나. 우리나라의 굳건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해서 대호 각성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12월 31일 작년 그 재야의 밤에 했던 인터뷰인데 거기에 다 본인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뭐 저 김경애 교수의 부부가 굉장히 태극기 집회 열성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직접 참석도 하고 네. 또 아까 대독을 하는데 뭐 저는 목소리가 좀 성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는 네. 그런 목소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촛불 집회, 이제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특히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나 또 뭐 특검의 수사랄지 검찰 수사 그리고 현재 이러한 과정을 보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법이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상당 부분이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법률 대리인단 특히 마찬가지고요. 또 친박단체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또 친박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송에 이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 객관적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탄핵의 어떤 반대 집회도 보면 어떤 셈법이나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대고 어떠한 뭐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설명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의 어떤 결정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측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이 태극기 집회는 숫자만 대규모였던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연설이 있었는데 바로 김평우 변호사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법치에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굽신거려야 생명을 보존했던 불쌍한 양민, 아니면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인민들입니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법치 애국 시민을 조선시대의 상민이나 북한의 노예 동포로 착각한 것입니다. 네. 저 발언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너무 좀 심했다. 예. 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오늘 그 주요 경제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좀 똑바로 들어보세요. 네, 예. 보시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대통령이 무고한 대통령을 잡아가는 것을 보기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네. 지금 보시면 내용이 여기가 보면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본인 개인 이름으로 이걸 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요, 저는 저 김평우 변호사 대단히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법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는데 이게 무슨 조선시대냐, 어떻게 거기다 복종을 하냐. 지금도 같은 뉘앙스의 그 얘기들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종이란 건 뭐냐면
우리 루소라고 근대 계몽 사상가 있잖아요. 있죠. 이 루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종은 오로지 법에 대해서만 한다. 네. 왜? 타인에 대해서 예종, 노예 예자예요. 타인에 대해서 예종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법에 대한 복종만 한다. 네. 이게 바로 법 앞에 평등, 또 법의 결정이 내려지면 다 승복을 해야지만 이 법의 지배와 법치,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봉건 시대에 네. 신분제 나라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분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안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조원룡 변호사가 이동욱 변호사가 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대독해야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런데 날치기에라는 말을 하면서 점점점 길게 말하지 않겠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해서 궁금했는데 박 대통령의 최후의 변을 한 것이 아니다. 법률 자문이 잘못됐다. 헌재 변론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다. 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 법리상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되는 것 같은데 17자 심리까지 맞춰진 상황하고 최종 심리 기일이 지나서 지금 평일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렸는데 제가 볼 땐 이미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평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텐데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서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심리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만 더 심어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안 맞는다는 비유는 좀 부적절하고요. 예. 네,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조원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을 하라고 한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건데 이중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동욱 변호사의 대독은 청와대와 협의된 내용이다. 조 변호사의 발언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발이 있거든요. 안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서면 진술에 대해서 누가 대독하는 게 중요하나요, 그게? 누가 진술을 하든 간에 이제 법정에서 헌법재판부에 과연